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의 온라인 교육 시스템이 10개월 동안 해킹된 상태였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이 시스템엔 전현직 외교관과 제외 공간에서 일하는 경찰과 국정원 직원 등 만여 명의 정보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김하영 기자입니다. 해킹된 사이트는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의 온라인 교육 시스템입니다. 지난 2022년 코로나 팬데믹 때 외교관 등을 비대면으로 교육하기 위해 개설됐는데 해커가 사이트 서버에 침입한 시기는 지난해 4월과 5월로 파악됐습니다. 이후 지난 2월까지 해커는 수시로 접속했던 걸로 조사됐습니다. 서버엔 우리나라 외교관을 포함해 외교부 본부와 제외공간 직원, 다른 부처에서 파견된 인원 등의 개인정보 최대 10,000건이 있었습니다. 유출된 정보는 이름, 아이디, 암호화된 비밀번호, 이메일 주소 등인데 직책이나 근무 장소의 유추도 가능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을 하고 있으며 관계기관과 협력하여서 사건의 철저한 규명을 위해서 노력을 할 것입니다. 해커는 소프트웨어 제조업체도 인지하지 못한 미공개 보안 취약점을 악용한 걸로 추정됐는데 외교부는 국가 등이 배후인 해킹 조직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알려지지 않았던 공격을 했다고 하면 개인이 하기는 좀 제한되고 북한이나 할 가능성이 있고 중국이든. 국가정보원은 지난 2월 외교부에 해킹 관련 사실을 통보했는데 그 직후 해당 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했다고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외교부 출입하는 김하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네. 전체 외교관을 포함해서 이 만여 명의 신상 정보가 해커 손에 넘어갔을 수도 있다는 건데 단순한 정보 유출 사고가 아닌데요? 네, 그렇습니다. 제외공간에는 외교관뿐만이 아니라요. 정보기관 요원, 경찰, 군인 등도 파견 근무를 하죠. 사실 근무 자체가 대외비인 경우도 있어서 그들의 명단 전체가 공개된 적은 없습니다. 네. 특정 국가가 배후인 해커가 사이트 서버에 저장되어 있던 10,000건의 개인정보를 탈취한 후에 그걸로 또 우리 국가 안보에 위해가 될 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정부는 주민번호나 여권번호 같은 민감 정보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 또 외교부나 다른 부처의 내부망과는 분리되어 있다고 일단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커가 암호화된 비밀번호를 풀었을 가능성 완전히 배제할 수가 없고요. 네. 특히 이름과 비번, 이메일 주소 등으로 제2의 정보 탈취를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외교부는 어제서야 뒤늦게 홈페이지에 해킹 사실을 알리는 공지를 띄웠는데요. 유출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들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하는 절차조차 아직 이뤄지지 않은 걸로 드러났습니다. 네. 외교부는 안보 사안이라서 신중했다고는 하는데 안일한 대응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네, 우리 정부는 국가 배후 가능성을 언급했는데 이거 북한의 소행일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외교부는 해킹의 주체를 단정할 기술적인 분석은 부족한 상태라고 단서를 달면서도요. 국가 등이 배후에 있는 해킹 조직의 가능성을 거론했습니다. 네. 북한 가능성도 열어두는 분위기죠. 2년 전에 떠들썩했던 법원 전산망 해킹 사건 기억하시나요? 네. 당시 북한 해킹 조직 라자루스로 추정되는 집단이 2년 넘게 1000GB 규모의 자료를 빼낸 사실이 정부 조사로 드러났었습니다. 공교롭게도 북한 해커 그룹을 총괄하는 북한 정찰정보 총국이 공세적인 활동을 또 최근에 예고한 상태이기도 합니다. 네. 일각에서는 지난해 미국에서 중국의 정보기술회사 직원들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러 나라의 외교부 이메일 계정을 해킹한 혐의로 기소됐던 전례를 들면서요. 중국이 배후일 수 있다는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어디든 정부의 추가 조사 결과에 따라서 외교적 파장이 일 수도 있겠습니다. 네, 김하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SBS 사공성관입니다. 더 많은 기사와 라이브 이벤트까지 받아보시려면 오른쪽에 보이는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